안녕하십니까. 이제 12시 40분에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입니다. 일단 지난주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덜 나쁘네요. 그나마 시간이 갈수록 조금 낙폭을 줄이는 형국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또 12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키우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긴 하네요. 상해종합지수도 일단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12시를 기점으로 이 지수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최근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주에 재차 점검을 했다시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를 좀 채워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죠. 박민영 SNS 이번 주 변화가 있지요. 시간대도 바뀌었고요. 또 다른 출연자분도 모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힘차게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겠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저희 이번 주부터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한 23분, 25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박앵커의 올백 코너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또 새롭게 인사 나눠볼 두 분이 계십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홍 차장님, 엑스원 임주화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스튜디오에 지금 어색 기운이 사뭇 돌고 있어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라 보니까 두 분도 조금 낯서신 것 같고요. 새로운 이 임주화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 포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번에 한번 출연을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투자 가장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시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된 CB나 BW 채권 물량은 또 없는지, 구주권 나온 물량은 없는지, CPS, RCPS 좀 상황 좀 파악을 하고 바닥 구간이 어디인지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비교적 스몰캡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좀 적고 유통 주식 수 적고 리포트 너무 많지 않고 회사를 직접 가볼 수 있으면은 더 좋고 우리 사주 물량도 없는 그런 좀 깔끔한 종목들 주로 위주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분 말씀 잘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워낙 인상 깊었고 많은 출연자분들이 외모적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이제 박 차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 차장님께 앞으로 가고 이거는 저희랑 계속 함께 해주셨던 식구분이시니까 넘어가고요. 시장 얘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은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불 켰습니다. 박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전장 보시고. 3가지 얘기했는데 틀렸죠. 2개 맞추고 하나 틀렸죠. 하나가 뭐죠? 제가 어제 그런 맞춘 말씀. 것만 기억하네. 미국장 올라갈 거다 금요일 날. 그러면 우리 시장 시가 높게 출발해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음봉 나올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늘 시가가 안 좋았어요. 미국도 음봉이 났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음봉이 났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상승폭 좀 미미하면서 음봉 났다라는 게 조금 껄끄럽고요.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지금 시장 하락의 주된 원인이 금리였어요. 그럼 9월 달에 금리 올린 거. 네. 근데 FOMC 의사록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파월이 옐런이나 버냉키처럼 막 시장에 대해서 이게 막 빠지면 막 언론을 통해서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록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고 이번에 금통위가 있는데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금리를 올린다? 못 올린다?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올릴 수 있냐? 지금 부동산도 잡아야 되고 지금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게다가 9월 달에 인플레도 발생을 했죠. 1.7%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럼 지금 이주열 총재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데 네. 고용 지표도 안 좋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그런 것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금요일 날 환율이 약간 오버슈팅했죠. 14원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제 환율 떨어진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 장 막판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밀었거든요. 이게 약간 되돌림을 보이면서 시장이 오늘은 별로 좀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잔파도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파도가 조금 칠 수 있어 보이고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싸니까 그런 점에 의해서 뭐 잔파도에 맞아서 쓰러질 만한 증시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운을 내서 좀 기대를 싣고 주의하면서 흐름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5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엔 다 올랐었고요. 오늘장 4종목이 올라갑니다. 뭐 탄력은 확연히 좀 둔화됐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400만 원대를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마음 한켠이 좀 놓입니다. 이제 500만 원 회복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매지온이 오늘 4% 오르면서 7% 정도 오늘 손실 구간인데 앞서 클레비어님이셨나요? 이 채팅창에서 매지온 수익 전환하셨다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포트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아 전문가님, 제 포트 그때도 보셨지만 뭐 물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포트 상황 봤을 때 평가 어떻게 하세요? 좀 전략을 좁아야 될 것 같은 종목이 있다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스몰캡 종목 정도 2개를 깔고 가는 전략은 어떤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그 분야에서는 바이오나 2차 전지보다는 남북 경영주 1개 정도는 안전하게 안고 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런 면에선 또 남북 경협주에는 속하긴 하지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 대신해서 뭐 현대로템 같은 가장 무난한 테마로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들어보시고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대가 살짝 바뀌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시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은 이 박민영 포트의 부활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각딱 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임지아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은 서진 시스템 되겠습니다. 저희 화면도 좀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의 종목과 임지아 전문가님의 종목 결이 어찌 보면 좀 통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삼성 SDI부터 다뤄볼까요, 박 차장님?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가장 핫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SDI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MSC도 그랬고 2차 전지 쪽도 그랬고 한데 아마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이제 할인율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사실 SDI는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회사는 아니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가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LG화학은 화학 쪽에서 매출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순수하게 2차 전지만 보고 딱 대형주 접근한다 하면 SDI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중대형 전지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지는 계속 이제 실적이 적자였거든요.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 아무리 뭐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 정도뿐이 안 돼. 1%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용 2차 전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있는 쪽은 아니고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몇 보고서에 보면 한 2019년 정도면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친환경 에너지 하면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자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친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밤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으면 그거를 뭐 발전으로 해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밤에 남아도는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그걸 낮에 쓴다라고 하면 이제 뭐 화력발전소 돌릴 수 있는 거 몇 개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ESS 쪽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소형 원통 전지가 최근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소형 원통 전지는요. 예전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배터리 분해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봤거든요.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동그란 AA 사이즈가 조금 큰 그 배터리인데 이게 요새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주변에 보면요.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전기 오토바이 이런 요즘 거. 부쩍 늘었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사용이 되고요. 집에 전동 드릴 같은 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원래 소형전지는 지금도 흑자거든요. 소형전지는 지금도 흑자인데 이런 성장성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원통전지에서 다시 한번 성장이 나오면서 소형전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SDI 사실 올해까지는 실적 그렇게 볼만한 쪽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이제 중국이 이제 크레딧 제도를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쪽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조정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조정받고 못 올라오는 종목은 하시면 안 된다. 그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무조건 다 올라오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꽤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요. 기관 측 매수 금액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금요일에 7% 급등했고 오늘도 일단 빨간불은 켜고 있어요. 2% 정도 오르면 시작했다가 지금은 1%대 상승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네요. 저희 임주아 전문가님의 서진 시스템으로 곧장 갔다가 시간 허락한다면 두 분의 각각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ESS 기대감이 있어요. 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크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 SDI의 ESS 납품 관련,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크게 대장으로 갈 수도 있는 5G 관련된 이슈 두 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G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내년 3월에 5G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확실히 좀 대두가 되게끔 5G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2018년 하반기 지금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5G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5G 통신 장비 국산화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4G 투자 수혜도 있는 기업으로서 베트남 내에 규모의 경제에 맞게 생산 공정 수직 계열화를 이룬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요. 인도 릴라이언스나 베트남 비에텔의 매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을 해드리면은 이제 국내 동종업계에서 보통 KMW나 인탑스, 뉴파워 플라즈마, 신흥 SEC가 평균 PER이 19배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ER이 9배 정도로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시기엔 충분히 좋은 조정이 나온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 2020년까지 3.1기가와트아워급 태양광 발전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ESS가 이제 서진 시스템 제품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ESS양 배터리 선반,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 장치, 그다음에 배터리 컨트롤 패널하고 그거에 대한 그 내부 구조물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열사 수주를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주가에 한번 반영됐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바로 5G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I, AR, VR, 자율주행,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려면 5G 인프라가 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센티미터파의 높은 주파수대에서 수백 메가헤르츠 상회하는 광대역 폭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5G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에너지 소비 절감이 가장 돈을 적게 남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단위 데이터당 저비용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2021년 성장률을 지금 사실 주가에 반영이 지금부터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조금 천천히 매집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5위권 안에 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그 AT&T랑 버라이즌을 고객으로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서진 시스템의 또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5월 달에 올해 유증 발표하면서 주식이 한 42% 정도 좀 희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센티먼트 악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이후로 꾸준히 하단에서 충분히 저점 매수 가격대에서 또 매집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입해보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가고 있는 도중에 추격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좋게 좀 평균 단가 들어가시기 안전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부터 한 2, 3일 고민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G 관련된 종목으로는 지금 제일 가장 PER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5G 하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던 권홍섭 대리님, 이 와이솔, KMW 이 종목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8월경에 권 대리님께서 2만 원대 이야기했고 그 뒤 4만 원 갔다가 또 9월, 10월 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한 2, 3일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 대응 괜찮다 이야기 주셨어요. 근데 임지아 전문가님, 저희 포트에 5G 관련해서 와이솔이 있거든요. 네. 와이솔과 서진 시스템을 놓고 고민해 본다면? 서진이요. 서진이요. 네, 사실 저는 네. 두산인프라코어를 조금 약하게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 싶어요. 두산인프라코어 비중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34만 원 정도밖에 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요거를 빼고? 네. 와이솔은 지금 정리하시기엔 조금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그죠. 지금 네. 올라왔을 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쯤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에서 의견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의 서진 시스템에 대한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의견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실적 좋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잘 못 간 케이스죠. 월초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트남 공장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수직 계열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 이제 9월, 10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빠졌네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근데 단 이 회사가 하는 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언가 와이솔 같은 경우에 수호 필터라든지 다른 쪽에는 제품을 이제 만드는 쪽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알루미늄 제품,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고밸류로 받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은 이제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건 다른 쪽 RFHIC는 밸류에이션 이렇게 높은데 이건 왜 이렇게 싸지? 그렇게 동종 비교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주아 전문가님의 삼성 SDI에 대한 의견도 짤막하게 듣고 갈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다른 종목을 사시게 된다면 삼성전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SDI보다는 전기 쪽이 조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짤막하게 정말 답변을 주셨네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간 참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삼성 SDI와 서진 시스템 각각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채팅창에 임주아 전문가님 외모에 대한 칭찬이 계속 올라와요. 김태희를 보는 듯 진짜 예쁘십니다. 이런 글들도 쭉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포트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지금 사보자라는 의견들도 제작진의 의견이 살짝 들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 포트에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종목 개수에 대한 국한을 두지 않는다고 손 치더라도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를 살려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꽉꽉 들이채워놨기 때문에 포트를
고민스럽네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임지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고요. 박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저희 포트에서 빼는 거. 제일 마지막에 넣었죠, 저희가 이 종목을. 글쎄요,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빼고 넣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와이솔이 좀 빼고 싶긴 해요. 가장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도 이제 많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일단 상승 국면이 한 단계 조금 쉰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어제 많이 올라왔죠, 와이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저께 뺄 거 오늘 빼면 조금 더 남기고 빼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사실 기계주나 이런 쪽은 대북 관련돼서 좀 갖고 있어봐도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갖고 있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고민스러워요. 여전히 늘 고민스럽습니다. 시간까지 쫓기니까 더욱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불과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저희 코너인데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포트 변화 없이 가겠습니다. 덜어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네요. 조금은 지켜보고 제가 이번 주 안에 포트 변화는 무조건 좀 가져갈 생각은 있어요. 내일까지만 지수 움직임 지켜보고 나서 포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짜보는 재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지아 전문가님 오늘 또 저희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약간 벽창호예요. 잘 말을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네. 뚫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실까요? 미리 양해를 제가. 네. 박 차장님 저한테 진짜 많이 시달리셨거든요. 일단은 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 차장님 어떠셨어요? 이번 주 바뀌니까 좀 적응 안 되시죠?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네요. 뭐 시작하나 마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50분 하다가 지금 그래도- 23분 하니까. 그래도 엑기스를 전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저희도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포트에 대한 의견들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종목 얘기를 최대한 더 많이 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꾸준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박재영 차장님, 임지아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